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이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호 신사업그룹 이광욱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동향과 실무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이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년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재산적 성격 강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있겠습니다. 종래 개인정보는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재산권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도 불릴 만큼 국가와 그리고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헌법 17조는 사생활 보호 규정이었는데 이 사생활 보호 규정에서 헌법 23조의 재산권적 보장으로 이전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청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새로운 위상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서 정책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등 신기술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중요해진 개인정보에 대한 주요 법률과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이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률이 주요 법률이었는데요.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 되고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의 개인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AI나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기술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는 특수한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책과 입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개념이 일반적인 용례와 다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게 하는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2020년 8월이죠. 그때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가명 정보도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명 처리로 개인 식별력이 약화되어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도록 한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을 뿐 개인정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보 주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펌의 고객인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될 텐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기업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도 처리되고 여러 단계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일 처음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용하고 관리를 하다가 그 처리 목적이 달성이 되면 파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에 대한 법적 사항을 고지를 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다거나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 이용된 개인정보는 그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에 맡겨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당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처리를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입니다.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나 마케팅 목적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해서 그 제3자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이 실무에서는 무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개인정보 처리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제3자에게 맡기면 처리 위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면 제3자 제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국가 간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이전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에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외 위탁 또는 보관의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 주체에게 개별 고지하면 동의 없이도 국외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건강정보나 CCTV 정보와 같이 특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 특수한 개인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정보도 있고 민감정보도 있고 고유식별정보도 있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처리되는 정보도 있고 또 영업양도 등에 의해서 이전되는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먼저 감염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처리될 수 있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 보유하고 있는 감염정보를 서로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의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그리고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외에도 시행령에서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정보, 인종, 민족정보,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 정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식별정보는 4가지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일반 개인정보 동의안은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고정형과 이동형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와 20조의 2에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CCTV 그리고 인터넷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이동하는 영상 기기에 부착이 되어서 카메라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안내판 등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제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A나 회사 분할이나 영업 양도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개별적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절차가 매우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셀러 또는 바이어가 관련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면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관리인데요. 개인정보 관리와 규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로는 뭐 안전조치 의무도 있고요. 또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때 내부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달리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안전성 확보 조치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고유 식별정보,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처리 정지 등 이런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안타깝게도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고요. 이 세 가지 경우, 즉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아니면 해킹으로 인해서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건이나 판례로 소개해 주실 만한 건이 있나요? 그 사건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2020년 9월에 있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해서 합계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해서 제재를 첫 번째로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부과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습니다. 행태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만약에 적용 대상이라 그러면 규제 조항이 뭐고 또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원의 판단이 향후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인데요. 최근에도 뭐 알리라든지 틱톡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무 담당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뭐 우리 그룹하고 정보보호센터를 홍보를 해야 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정보는 더 이상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호 관점뿐만 아니라 이용 관점도 고려해야 되는 등 컴플라이언스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는 신사업 그룹 내에 정보보호센터를 두어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그리고 그 대응, 그리고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 등 포괄적인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보호센터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화우 신사업그룹 또 정보보호센터의 무궁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